객관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재명보다는 민주당. 네. 민주당이 정책을 집행할 이재명. 여기 가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믿음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 기간 동안에 다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주가 다 떨어졌어요. 진짜요. 이재명 후보는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자신의 청사진을 이야기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엄벌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 에너지, 부동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면서 40분으로 예정됐던 인터뷰는 1시간 반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몇몇 지지자들이 이제 그만하고 점심 식사하러 가시라라고 하면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저는 준비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도 바쁘게 지역을 돌면서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저는 보십시오.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방탄 괴물 독재 정부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막아야 되겠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아닙니다. 김문수 못 막아요. 김문수의 삐쩍말라가 힘도 없어요. 여러분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SK하이닉스 공장을 이천에 증설했던 걸 강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슬아슬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천 시민들이 그 하이닉스 직원이 봉급이 많아야 여기 와서 쓸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장사 되려면 하이닉스 월급 많이 받아요. 오빠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족발 보쌈도 먹고 이러죠. 대기업 직원들이 돈을 쓰면 자영업이 살아난다는 말을 하면서 눈앞에 보인 간판을 읽었는데요. 하필이면 유흥주점 간판이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오늘 하루에만 7곳을 도는데요. 선거운동 막바지로 갈수록 후보들의 움직임은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후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에서 원주 유세를 마치고 충주에서 잠시 뒤에 유세가 예정이 돼 있고, 김문수 후보도 원주에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4시 반에 대학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 있었죠. 잠시 뒤에 신촌으로 다시 가서 유세를 하는 것으로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아직 안 들어오고 있군요. 현장의 유세 모습들이 들어오면 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먼저 이재명 후보, 강원 지역 굉장히 공을 오늘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이번 유세 과정에서 처음인가요? 네, 강원도 방문이? 네, 처음 찾은 겁니다. 예. 지난 이 지방선거, 대선 직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 특별자치 도법을 했습니다. 행정 권한도 굉장히 커지고 예산 범위도 굉장히 넓어져서 일종의 지방 자치적 성격이 굉장히 더 많은 권한들이 좀 이양된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북부 접경 지역의 어떤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좀 살리겠다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공약들도 대거 준비를 해서 그것을 이제 강원도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처음 같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에도 결국 표를 한번 모아보자. 국민들께서 마음을 좀 모아주셔라.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번에 결국 내란이라든가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탄하는 그런 또 과정들이 국민의 힘으로부터 많이 보여졌었는데 전통적으로 강원도가 기본적으로는 이 국민의힘에 약간 이렇게 우위적인 성격들을 좀 보였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오늘 찾았던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고 또 참여정부 때 했었던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도시의 파이를 또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강원도 경제를 또 견인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도 충청, 강원 일정인데 논스톱 외박 유세라고
일정을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추격하는 입장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절실함과 절박함을 보여드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논스톱 외박 유세라고 지금 명칭을 붙인 것이고요. 그만큼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남은 기간 동안 던지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충북 그리고 강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까지 아마 계속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강행군 유세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점들이 이제 국민들께 좀 전달이 된다면 남은 기간 상당히 의미 있는 추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막을 살짝만 좀 빼주시면 티셔츠에 무슨 글자가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현장음 들어보겠습니다. AI 관련된 훈련 그리고 또 이 반도체 부분 이런 훈련시키는 협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아직까지 온 것이고 내년부터 올해도 추가경정 예산, 추경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반영하겠다 하는데 추경 예산은 여기 오신 국회의원님들이 박정환 의원님 중심이 돼가 국회의원들이 아마 그 예산 원래 30조 제가 당선되면 바로 30조 예산할 건데 이때 바로 반영을 해서 우리 이 부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네, 잠깐 유세 장면과 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추경 30조를 취임하면 바로 하겠다라고 공약에도 밝히고 있고 유세 현장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강원 유세 장면은 이재정 의원이 먼저 유세하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이준석 후보는 오늘 역시 대학가 유세에 집중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지금 신촌에서 대학가를 가가지고 기존 정치, 양당 구조에 신물이 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맡겨달라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오후에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 유권자들 만나는 모습에 사전 녹화된 장면이고요. 지금은 조금 전 국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신촌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영상이 바로바로 들어오면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저희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했는데요. 내란 종식은 어디까지가 내란 종식인가? 라는 질문을 했고 그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처벌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죠. 주요한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많이 숨어 있어요. 강요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보죠. 이제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죠.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죠.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무력으로만 했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내란 종식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누군가도 동조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시점에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굉장히 잔혹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국민적인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점에 누군가가 내란 동조를 했을 것이다. 또 강요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대상을 특정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반대자 그리고 전 정부의 강요들에게 일종의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프레임을 당선도 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것은 지금 내란에 관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외필을 씌운 것이지 실상은 정치 보복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저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께서 다 보셨잖아요. 군인들이 총칼 들고 국회에 들어갔고 선관위 침탈했고요. 거기에서 영장도 없이 핸드폰 빼앗는 등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지금 정황 증거가 이미 나와버렸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당시에 원내대표였는데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통화 이 초까지 다 제시가 됐고요. 나경원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외부에서 누군가 쳐들어왔으면 그것을 당연히 하기 위해서 국회로 빨리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차일피일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시간을 계속 뒤로 밀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국회에 들어오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당사로 가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이냐 다 의심을 샀지만 도대체 뭐였지라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과의 통화 목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엄의 방해 혹시라도 이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치하에서 임명해 놓은 검찰총장과 그 수하들이 여기까지 지금 그 수사의 어떤 망을 뻗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수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 보복으로 프레임화하는 것은 좀 대단히 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중립적인 특검을 통과해서 국민들도 그거를 다 보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 지점에서 과한 지점이 있다면 다시 이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다시 국민의 이 심판을 받을 개연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런 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꾸려서 지금 경호처 역시도 그 성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 검찰들도 이 선관위에 나갔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갔었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 자체를 본인들 스스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역화되어 있는 분들 다 포함해서 특검으로 이것도 오래 또 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털어내서 처벌해야만 다시는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제가 좀 짧게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계엄의 밤 때 국회 앞에 매우 즉각적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에 국회 경비대와 실제로 대치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계엄의 밤에서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무적으로 매우 좋지 못한 판단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준석 후보라든가 그밖에 민주당에서도 한 2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국회 본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에 관해서 만약에 더 수사할 것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당선도 되기 전에 그리고 당선된 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으로 결론을 제시하듯이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노상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검찰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검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력한 대선 후보가 선제적으로 결론을 제시하다시피 한다.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추구해온 검찰개혁인가?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저희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씀하셔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들어가지 못한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 그때 경찰에 막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뻔히 아시면서 본인도 대치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내란 종식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동조를 한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치인이건 뭐건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후보와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국정 끌어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것이 과연 내란의 연속성상에 있었는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서 관련자들이 있다면 모두 다 수사를 해서 철저히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이 있었죠. 지금 개혁신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른바 한한 공동담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복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만 덧붙이면은 그 이준석 후보가 당시 국회 앞에서 있었던 상황. 그러면은 그 시끄러 임마했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 드리고 부분이 넘어가겠습니다. TV 토론에서도 나왔었죠. 네, 나왔었습니다.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뭐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이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보셨겠지만 다른 의원들도 다 가서 투표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엄에 누구보다 세게 반대를 했고 그러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가장 세게 비판해온 것이 저희 개혁신당입니다. 프레임을 너무 잘못 씌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의 그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게 기각되면서 판단이 한 차례 나왔다는 점은 저도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오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천박하고 잔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을 방패로 삼고 무기로 삼아
무슨 일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사리사욕 없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뛸 저 김문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예. 자,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눈에 띄는 지점이 권력을 방패로 삼고 무기로 삼아서 무슨 일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습니까?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특검법뿐만이 아니고 대법관을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우겨넣기를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박범계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철회가 됐습니다마는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장경태 의원안, 또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김용민 의원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철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정말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 외에도 법 왜곡죄 신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지금 삼권 분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민주당 발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런 것만은 우리 국민들께서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짧게 덧붙이자면 그동안의 역대 민주당의 어느 후보 중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만큼 집권하면은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삼권 일체로 갈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라는 우려를 자아내는 후보가 있었는지 한번 민주당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당사에 자랑스럽게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누구도 이 정도의 우려를 자아내진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낙선을 했던 정동영 후보조차도 이런 우려를 자아내지 않았다는 점 민주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자성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가 이번 대선에서 지금 먹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으로 공격을 했고 일정 부분 저희들도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정당방위적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된 다음에 여전히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이라든가 탄핵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행을 하거나 잘못할 때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시도라도 했었다면 국민들께서 그렇지.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막은 적이 있었지. 그런데요, 아무도 안 막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당에다가 지시를 내리고 당은 그것을 온전히 따랐어요. 심지어 꽃길을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부권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더 활용해 왔기 때문에 정치는 뭡니까?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 일종의 먼저 잘못한 부분, 이 부분이 클리어가 안 되면 국민들께서 그런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경제 폭망의 이 대실정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적 상대방을 계엄, 총칼을 동원해서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런 메시지를 아무리 던져봐야 저는 망가진 라디오가 계속해서 틀어진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것을 좋은 이 음악으로 들으실 분은 없고 소음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치 보복도 안 하겠다. 계엄과 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거지만 나머지 1년 12달 한 사람 딱 지정해서 탈탈 터는 등의 어떤 그런 소모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혹여나 본인이 했던 말을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 다시 또 국민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김재원 전 의원,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던진 발언 때문에 이게 진실공방처럼 돼버렸거든요. 오늘 김성열 의원도 있으시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김재원 비서실장, 이준석 후보의 각각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의원을 통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제의가 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녁 9시에 이준석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또 연락을 받고 이준석 후보의 의원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막판에 장소를 변경하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또 조금 있으니까 회동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김재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가서 계속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9시에 저는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던 지 오래이고 그 일정대로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말을 옮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의사가 전달되거나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전혀 금시초문인데 왜 김재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후보 측에서 어제 저녁에 밤에 만나자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장소가 바뀌었고 그러다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됐나요? 이게 워낙 후보 측근들의 주장들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쉽게 취재가 안 되더라고요. 이 단일화의 과정은 굉장히 좀 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김재원 전 의원이 평소 방송에 나가서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뭔가 접촉이나 소통은 있었을 것 같은데 다만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이준석 후보 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이라는 단어로 미루어 보건데 이준석 후보 본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로부터 뭔가 소통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예. 짧게만 덧붙이자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목매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그 TV 토론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후보는 지금 많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비호감을 사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그 압도적인 비호감은 국민의힘 후보에게까지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서 굳이 후보 단일화를 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송영훈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말씀하셨고요. 글쎄요, 저희는 일단 김재원 의원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저께 저도 유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요. 종로 3가에서 유세 마치고 바로 홍대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뭐 누구와 약속을 하고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관계 자체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단일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친한계 의원들이 저희를 왜 견제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굳이 1등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가 저희가 혹시라도 단일화해서 들어가서 당권 싸움이나 이런 걸 하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대권 앞두고 이렇게 한동훈계처럼 당권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일화 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실제로 지난번 대선 때도 우리가 양두구육이라고 이미 다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씨나 이런 기행들을 다 보고도 본인이 다 입을 닫고 못 본 척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다 속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도 속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민주당도 깜빡 속았죠. 그런 연기력이 혹시 지금 또 이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일말의 의심이 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실권을 과연 누가 차지할 거냐. 이준석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하게 되고 김문수 후보가 적게 득표할 경우 친윤 세력은 괴멸적 타격을 받을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30초씩만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지금 뭐 양쪽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민의힘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절박한 각오로 이 대선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그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 영상도 잠시 봤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보복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당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당의 미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확실해질 텐데 지금 그런 것을 염두에 둘 처지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여지를 준 적조차도 없습니다. 이준석이 하고자 하는 정치는 기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판의 세대 교체를 꿈꾸는데 어떻게 내란 책임이 있는 당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럴 걱정 전혀 없으시니까 걱정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치열했습니다. 토, 일, 월, 화. 나흘 남았고 선거운동은 3일 남은 셈이죠. 국민의 선택, 그 결과까지가 이제 곧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결과를 보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군요. 자,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